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제천의 영유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MBC의 제천 영유가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우리 지역의 아동 학대가 확인이 돼서 제천의 이미지 실추 시행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독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시설장 조치 등 세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두 달이 지나도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보호기관 행정 기준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 및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서 정확한 사실과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5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동안 기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중앙아동 전문기관에 아동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조사는 불가하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합동 팀을 구성해서 우리 도청하고 시청의 조사팀을 구성해서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전 직원의 면담 기간을 종사자 총선 28명에 대해서 종사자 면담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설문 상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 기관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아동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위해서 아동 학대 사례를 제시된 160건의 아동 진술에 대한 상황 조사, 또 아동과 종사자의 진술 불일치에 대한 확인 작업, 판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처리하느라고 한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우리 시는 제천 영유관에서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체벌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가 있었다고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행정처분은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시설 폐쇄에 해당하나 아동들의 전원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 혼란,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 등
아동 상담 결과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기에 라함을 적용해서 시설 폐쇄에 가름하여 시설장 교체키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어제 7월 2일자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여일 후에 청문을 실시하여 시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7월에 3개 분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동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브리핑에 참여하신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일게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예? 해당 시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입장은 어떤가요? 해당 시설에서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뭐 이 제기한다 우리가 청문 절차를 이제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판정한 거에 대한 이의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도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으로 부정을 했고, 그리고 제천시가 지금까지 계속 감싸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시설에서 심한 조치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주된 논리는 뭐죠?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이게 심한 행정처분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정확히 지금 현재로서 뭐 주장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청문을 받아봐야지 최종적으로 그 정확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행정처분 결과를 행정처분은 아마도 이제 뭐 어차피 법적으로 고소 안 받아들이면 법적 고소로 간다고요? 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쪽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이게 기한은 없으니까 저는 법을 하다 보니까 법은 없고 행정처분을 불복하면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진행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진행 상태를 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저희가 뭐 직무정지라든가 이런 건 또 할 수도 있겠죠. 시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런 정도인데. 시에는 행정소송까지도 감수를 그거는 저희도 그냥 뭐 어떤 사안이든 다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본 거지 뭐 행동이 들어올 거라 이렇게 예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직원이 이제 처분을 갖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청문은 올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금 확정 언제쯤 되나요? 네? 확정은? 청문 일자가 지금 7월 17일 잡혔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처분할 건데 그건 정확한 날짜는 또 저희가 또 청문을 받아보고 많은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립니다. 청문은 7월 17일 이요? 네. 교사 6명 징계를 처음에 권고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공문을 빨리 좀 죄송합니다만 좀 가깝게 가서 얘기를 해주시고 바꿀게요. 예, 하라고 이제 인권위 조치가 그쪽 시설로 갔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 징계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촉구 공문 달성하고 지금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그거는 원래 징계는 이사회나 뭐 이런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직을 변경을 하면서 힘든 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실을 시에서 알고 있나요? 저는 인사조치 했다는 것만 알지 그런 것 때문에 인사조치 했다는 내용은 저는 알지. 이렇게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은 파악이 안 되는 시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일단 뭐 인사 조치했다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청에서도 그 지금 제천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충청북도 복지과에서는 제천시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빨리 하라고 했음에도 그래서 미적거리고 하지 않았다,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상급기관이 충북도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문 받은 거 어제 한 번 받았습니다. 네. 한 번 받았다고요? 네. 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좋지. 뭐 정식 공문 KBS 받은 거 인터뷰에서 하신 행정 말씀인데. 처분에 대한 네. 거는 네. 이행 네. 이행 처분. 그 2페이지에서도 보시듯이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과정을 좀 하다 보니까 다소 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20일 동안은 통보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 저 20일 동안은. 저희가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학대 판정을 내려면 가해자랑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인권위에서 아동조사에 대한 거는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줬지만 그거를 저희가 행정처분하는데 그 인권위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100% 믿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그거에 판단을 해서 또 송치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28일 날 못한다고 그게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 사이에 저희가 그래서 종사자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자문 건수 165건이 되는데 네.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신체적인 학대, 성학대, 강의, 정서적인 학대를 가지고 165건의 지금 전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판정물과 82건, 학대 아닌 56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자문이지 경찰 수사기관의 판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건 두 사람에 대해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조치를 위한 그 학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한 진술에 따라서 저희가 학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해자만 지금 저희가 동사원만 저희가 확인 진술을 받았지 아동은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호기관도 한 보호기관에만 의뢰하면은 공정성 시비 때문에 4개 기관이나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온 거 가지고 한 개 기관이라도 학대라고 판정하는 부분은 다 27건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아동보호기관 조사 공정성이나 객관성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감독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시급해서 와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 지금 요거 제천 영유아원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뭐 그런 내부 직원에 예, 대해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거기에 대한 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만 기다리고 시 내에서는 전혀 그런 논의가 없다는 얘기로 알아야 되나요?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 그거는 저희가 뭐 저희 부서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시설 폐쇄에 가름하여 시설장 교체 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설 폐쇄하고 시설장 교체의 어떤 행정벌의 수위가 같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시설 폐쇄하고자 하나 정당한 사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었는데 그런 법정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에 보면은 근데 저희가 그 아동 상담, 설문 상담하고 그럴 때 사실은 그 전원을 희망하는 아이가 5명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게 폐쇄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런 문제에 따른 지금 교체하라고 한 시설장이 네. 언제 취임하신 분이에요?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시설장으로. 그럼 작년 12월 달에 취임한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인권위에서나 뭐 조사 과정에서 보면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당시가 상당한 그 학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이 그런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그분도 그 징계 요구가 된 분이 네, 아니 그러니까 고발이 됐죠. 그분 고발이 되신 네. 분이? 현재 박민옥 씨는 지금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저기 유학원에서 아니요,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돼요?
지금도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기서도 계속 자리 유지하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거기는 작년에 퇴직했잖아요. 우리 거기는 손을 끊고 이쪽으로만. 강숙진 관장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정 취소라든가 강숙진 그거는 관장. 도에 물어보십시오. 대천시에서 전혀 관련성이 아니고. 네. 지난번 그 전문가 회의 때 그 시장은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거부감이 나타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 회의 때는 시설 폐쇄까지 얘기가 났단 말이죠. 이거 어떤 내부적 무슨 말씀이죠? 전문가 회의할 때 그때 위원장이 제천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할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만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고 아직까지 아동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게 작년 8월 5일날 거기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외하고 전문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셨지 시장님은 거기 참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보조금 관련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원장에 대한 어떤 그 월급을 뭐 매달 500만 원 이상씩 주고 90배 횡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저기 오성규 위원님이 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분명히 7월 달에 저희가 헬기 감사를 나가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적발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적발을 뭐 감사를 안 나갔는데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유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좀 나온 거 부분 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 달에 감사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동위원 선임하는 거 관련해서 17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일 날 지금 이런 그 행정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위촉 다 해놓고요. 아니 선정은 다 해놓고 이제 위촉식은 지금 7월 10일에 할 거로 날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장 교체나 아동위원이나 이게 내부 이게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이 다시 시설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이트 재단에서 비슷한 사람이 올 경우에 이게 시설장 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 재단에서 할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어떻게 뭐 관여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장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재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일단 재단에는 맡겨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선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뭐 이사회에서 할지 그런 거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이나 발달 상태에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구잡이로 좀 선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그에 대해서 근데 아동위원은요 읍면동당 한 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기 힘들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고 묵사된 공무원 직무6이나 추가 아동학대 제기된 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그 입증에 좀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시위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담당 공무원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전혀 그러면 과실은 감사는 아니라고 저는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인터넷으로 감사 기간에 뭐 우리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할 거니까 저희가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거 브리핑 읽으신 거 있잖아요. 정리했던 거. 네, 요거를 저희가 그 샷을 잡는데 이제 국장님 딱 잡아서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예. 최종 판정했습니까? 다까지. 저기 그 앞으로 대천시는 바로 적합니다. 예. 그 장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정확히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예. 다시 예. 주간 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우리 제천시는 제천 영유관원에서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체벌 과정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영유아원에서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체벌 과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가 있었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행정처분은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처분 기준 다항에 의거 시설 폐쇄에 해당하나 아동의 전원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 혼란,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 등 아동 상담 결과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기에 다항을 적용 시설 폐쇄에 가름하여 시설장 교체키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7월 2일자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여일 이후 청문을 실시하여 시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성악대하고 방임은 왜 뺐죠? 성악대하고 방임, 심각한 방임도 애들 밥 제대로 안 주고 식단도 부실하고 고기 반찬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왜 다 뺐죠? 성악대하고 심각한 방임이 반복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왜 여긴 신체학대하고 정서학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또 아동학대 분류 기준에 성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이거는 주요 분류 기준 4가지인데 왜 여기서 이거 빼놨죠? 그게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학대는 그 전에 있던 그 후원자가 있던 거 한 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보호자는 없어서 한 건은 인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성학대나 이런 학대 행위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보호 전문기관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있고 방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정 불가건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지금 아동들의 우리가 그 상담을 못했기 때문에 판정 불가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방임 문제가 그 학대 판정으로 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경찰은 방임도 보고 있던데. 그거는 글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악대도 후원자뿐만 아니라 문무교사에 의한 수시로 반복적인 여학생 4명, 5명에 의한 반복적인 성추행, 성폭행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집사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고 이런 거 왜 다 빠졌죠?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 받아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집착이랑 여성 정책까지 하시겠습니다.